안녕하세요. 민스턴TV 시청자 여러분, 김민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분석 드릴 대학은요, 2025학년도에서 입시의 변화가 가장 큰 대학을 뽑으라면 바로 이 대학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정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TV. 올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수학을 반영하고 실기도 바뀌면서 완전히 바뀐 2025를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울 것인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가 좀 더 빨리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댓글들이 있어서 이번에 5번째 대학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어떠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지 지원자 평균 등급 살짝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비트하면 보시죠. 2024 서울과기대 스포츠과학 지원자 표본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3.24, 수학 5.82, 영어 2.79에 탐구 2.00, 2.86이에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지만 조금은 높은 느낌이 좀 듭니다. 5.82, 한 6등급 정도에서 5등급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나 수학을 제외하고 나면 지원자의 등급대는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국어 한 3등급, 영어 한 3등급, 탐구 2, 3 정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이제 수학을 반영하면서 이거는 작년 얘기일 뿐이고 이 등급 상황에서 완전히 바뀔 예정이니까 작년까지는 이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했구나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자 등급만 살짝 보고 왔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2024 입시 총평과 지난해 합격 표본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5학년도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를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이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학년도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전형 방법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비트하면 보시죠. 2025학년도 서울과기대 스포츠과학과 전형 방법 첫 번째 정원부터 살펴볼게요. 16명입니다. 자, 지난해보다 1명 늘었어요. 그래서 1단계에 96명을 선발하게 됐고요. 수능 우수자 전형 5명을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21명 뽑는다. 그 중에 16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16명 따로 뽑고 수능 전형 5명 뽑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전형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수능 80에 실기 20,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요. 1단계 수능 100%로 6배수 선발. 그래서 16명 중에 96명을 실기 대상자로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바뀐 것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어 30에 수학 20, 영어 25에 탐구 25 두 과목 반영합니다. 탐구. 작년에 국어 40에 탐구 35인데요. 각각 10%가 줄면서 수학 20%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바로 실기 얘기 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실기가 변경되었어요.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와 메디스볼 던지기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기존의 윗몸 일으키기와 유연성 십자런이 폐지되고 두 종목이 신설돼가지고 이제 4종목에서 3종목이 이제 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경 사항 1 바로 볼 텐데요. 자, 수학을 필수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경쟁률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워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경쟁률이 낮아서 의미는 크게 없을 듯 한데요. 이렇게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면서 지난해 학생들은 나군을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 아마도 경기대 체육학과나 건국대 체육교육과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9명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요 변경사항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실기고사의 변화. 먼저 대세인 메디스볼 던지기가 신설이 되었고요. 또 말 많은 유연성과 치더블 폐지하고 10m 왕복 달리기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데 실기고사가 변경이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만점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배점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형 방법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실기고사가 변경이 되면 어떤 식으로 또 입시에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기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를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비추하면 보시죠. 자, 실기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자, 새롭게 만들어 본 거죠. 자, 종목 만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조금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제자리 멀리뛰기 가지고 남자 만점은 280인데 여자 만점은 240밖에 안 되거든요. 240밖에. 남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가 만점이 상승되거나 여학생의 만점이 낮아질 확률이 높은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여학생은 좀 그대로 두고 남학생 만점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매디스볼 던지기와 10m 왕복 달리기의 경우도 만점은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종목 모두 만점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굳이 예상한다면 고려대 국스나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매디스볼 던지기 만점 정도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10m 왕복 달리기도 보통 만점은 뭐 8초대 중반에서 초반까지 가겠지만 생각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만 감안하고 열심히 또 실기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은 매디스볼 던지기 같은 경우는요, 아직 가죽공이나 고무공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연습을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10m 왕복 달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꽃가를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찍고 오는 형식으로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체대 같이 어떤 물체를 이동할 것이냐, 버튼을 누르고 올 것이냐, 어쨌든 이렇게 찍고 오는 형식이 될 확률이 되게 높고, 제자리 멀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동일하게 될 것 같은데 서울 과기대의 특징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기회가 2번 뛰고 나서 상위 기록을 채택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종목이 4종목이었고 3종목으로 줄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제자리 멀티는 2회로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만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의문 3번째는요, 배점 간격, 배점 계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따로 실기 배점 만점 200점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자, 방식은요, 지난해 종목이 각 50점씩 됐어요. 이거를 4종목 더해서 200점으로 환산했는데 3종목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포인트거든요. 지난해와 똑같이 각 종목 딸 50점씩 만점이라면 150점이 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기본 점수 50점을 더해서 200점으로 환산한다. 사실은 이거는 지난해와 극간 배점이 똑같을 경우에는 이제 실기 변별이 더 낮아지는 꼴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방식은 좀 채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3종목을 합산하면 150점이 되잖아요. 이것을 20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되겠다. 그럼 작년보다 무조건 실기의 변별은 올라갈 건데, 다만 실기의 극간이 1점일 때에 대한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에 2점이나 3점으로 올라갔을 때는 2번 방식을 채택했을 때는 생각보다 막강한 실기 변별력을 갖추겠다. 이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자, 방식 3번째는요. 자, 각 종목당 만점 점수가 상이한 것을 한번 예로 들 수 있어요. 단국대학교 천안 같은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70, 70, 60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자리 멀리뛰기가 뭐 70점, 매디스볼 던지기가 70점인데 10m 왕복 달리기만 60점, 뭐 이런 식으로 200점을 각 종목당 만점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채택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또 이런 방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마지막 4번째는 제4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동국대 체육교육과 같이 기본 점수와 뭐 상위 점수를 뭐 나눠가지고 계산 방식을 따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점수를 아예 100점을 주고 어떻게 또 환산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가장 제가 바라는 혹은 예상되는 방식은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가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나 저희 예상이고요.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높게 계산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의문 3번째 이야기를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의문 4번째, 마지막 뭐가 나오겠어요? 파울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또 들 수가 있겠죠. 보통 입시가 많이 바뀌게 되면요, 처음에 변경되는 해는 생각보다 파울 기준을 엄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너무 빡세게 잡으면 사실은 대학도 좀
귀찮거든요. 특히 제자리 머리 던지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메디스볼 던지기 뭐가 문제겠어요? 이 뒤꿈치가 들리냐 안 들리냐와 10m 왕복 달리기 파울 기준, 특히 넘어지는 거, 이 할리우드 액션을 어떤 기준으로 파울을 잡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메디스볼 던지기 뒤꿈치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허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를 하고 준비했으면 되게 좋겠고요. 10m 왕복 달리기는 가급적 넘어지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측정하는 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파울로 볼 텐데 그런 할리우드 액션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이제 괘씸죄를 적용해서 그냥 실격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왕복은 그냥 무난하게 내가 안전하게 파울 없이 가겠다라고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의문 4가지를 보고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실기의 변별력은 작년 대비 무조건 높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의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제가 4가지 또 준비해봤으니까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2025 서울과기대 스포츠과학 입시 준비 전략. 자,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릴 건요, 실기를 완벽하게 준비합시다. 예전에 사실 수능의 변별이 매우 높아가지고 의외의 낮은 실기의 능력 학생들도 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다면 제자리 멀리뛰기 250대 학생들도 합격한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완전히 이제 바뀔 겁니다. 서울 과기대를 가고 싶다면 수능 80%보다 실기 20%의 변별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거니까 전략 1번으로 제가 이렇게 채택을 했고요. 전략 2번째는요, 다단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최근 4년간 경쟁률 지난해 3.27대 1로 가장 낮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처 내부에서도 아니면 학과 내부에서도 경쟁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실기 변화가 시작인데 의외로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2단계의 실기 대상자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지원자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또 게을리 않았으면 좋겠고요. 6배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실기 열심히 1번과 연결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 어떤 거 얘기할까요? 바로 영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어는 3등급 이상 추천하겠습니다. 영어 반영 비율은 지난해 25%로 동일해요. 그래서 이 3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요, 800점 만점에서 무려 12점 차이가 나는데요. 5등급은 정말 최악입니다. 4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무려 29점 차이. 3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몇 점 차이 나겠어요? 약 41점 차이 납니다. 사실상 5등급은 좀 지원 불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지난해 4등급 때 합격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3등급 때 이상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는 가급적 3등급 이상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요, 실기 배점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실기 변경뿐만 아니라 실기 배점 중에 특히 급간당 배점이 1점일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개인적인 바람 또는 예상이라면 이것이 1점이 아닌 2점 또는 3점 그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기의 변별이 극대화된다. 근데 이게 3점, 2점이 되잖아요. 이걸 150점을 200점 만점으로 환산됐을 때 그러면 그 3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점수가 또 몇 점인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 수능 80%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높다면 그만큼 또 수능의 변별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전략까지 4가지를 다 얘기했지만 차후에 배점표가 세세하게 발표가 되면 그때 좀 더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추천 등급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떠한 학생들이 이제 서울 과기대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추천 등급이 이 정도, 지원 등급이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이 나군의 서울 과기대를 이제 지원하게 될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PPT하면 보시죠. 나군 서울과기대 스포츠과학 가다군 지원자의 경향은 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예상일은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지원자가 나군의 서울과기대를 지원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다고 가정한다면 동국대 체육교육과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유연성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이 나군의 과기대를 지원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 첫 번째 한번 해봤고요. 자, 예상 두 번째는요,
수학을 그래도 적절하게 준비한 한국체육대학교 지원자가 나군을 과기대로 지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상 두 번째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한국체육대학교랑 과기대 변경된 실기가 똑같아요. 사채과 같은 경우는요, 농구 빼면 똑같습니다. 지난해 표본도 보면 의외로 수학을 준비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한지대 사채과 합격한 학생 중에서 국어사, 수학사, 영어3, 탐구1 이렇거나 국어사, 수학사, 영어2, 탐구 2. 요 정도로 지원한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댓글로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체육대학교와 서울과기대 중에 합격한다면 어디를 등록할 것인가? 아마 이거에 따라서도 어떤 입결에 영향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등록할 것인가 한번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과기대 쪽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있지만 한번 나중에 댓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지원자 중에서 인서울을 원하는 학생이 나군의 과기대를 지원할 것이다. 의외로 이제 고대 국수를 지원한 학생들의 지역을 보잖아요. 서울권 소재에 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려대라는 그런 이름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실기도 변경된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합격에 유력한 안정적으로 고대 국수를 지원하면서 서울 과기대를 나군에 상향 지원하겠다. 그래서 확실히 고대 국수와 서울 과기대를 합격하면 과기대 이거는 한 체제랑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 자 과기대 등록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고대 국수 수능 표본이 높은 학생들의 등급대를 또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 예상 네 번째는요.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성균관대 지원자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무조건 올해 대학을 가야겠다 하는 학생들 중에서 하향 지원을 과기대를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생각해봐야 될 게 실기 변별력이 과기대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면 또 지원하기가 좀 버거운 경우도 있고 또 성대 지원자 정도라면 과기대 외에 다른 선택지가 또 많이 있어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대도 있고 뭐 일반과 지원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상 네 번째는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가지 상황을 봤잖아요. 이러한 상황일 때 추천 등급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저도 신중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실기를 상위권으로 잘했을 때와 또 적절하게 잘했을 때 두 가지 추천 등급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핍티하면 보시죠. 자, 2025 서울 과기대 스포츠 과학 지원 추천 등급. 자,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기다리셨을 겁니다. 실기를 잘한다는 기준은요. 진짜 막 제몰도 거의 뭐 3m 가까이 뛰고 매던도 막 10m 이상, 막 11m, 12m 가까이 막 던지고 그 다음에 뭐 10m 왕복 달리기도 8초대 중초만 나온다. 이렇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라면요. 이 정도 성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4에 수학 5에 영어 3, 탐구 3, 4예요. 자, 이 정도가 보통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좀 적정으로 좀 지원한다 정도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고대 국수에서 좀 상위권 점수의 학생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 성적이면 사실은 한국체육대학교도 무난하게 실기를 잘했을 때 합격이 가능한 그 정도의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기 상위권으로 4, 5, 3, 3, 4 이 정도로 한번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멀은 그래도 한 280 이상의 매던 10m 이상 그리고 시민은 8초 중반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땐요. 국어 4, 수학 4, 영어 3, 탐구 2, 3. 그러니까 국어는 뭐 동일하더라도 수학에서 한 등급 정도, 탐구에서 각각 한 등급 정도 올라가면 좋겠는데 제가 주석으로 달아놨죠? 1단계 전형은 좀 고려하지 않은 2단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6배수가 넘어갈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성적이 돼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6배수는 8대1, 9대1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1단계 전형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수능 이후의 상황은 잘 봤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 이제 한 줄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실기와 수능을 정말 밸런스 있게 잘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서울과기대는요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학교 자체 내에서도 성적도 적절하게 좋고 실기도 잘하는 학생들을 아마 뽑고 싶어 할 겁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성적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학교 자체 내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에서도 저도 이제 졸업생으로서 이야기를 듣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특정 전형, 뭐 실기만 잘해야지, 뭐 수능만 잘해야지, 이러한 것보다는 두루두루 실기도 적절하게 잘하면서 수능도 너무 낮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뽑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2호 학번을 뽑고 싶어하는 학교와 학과의 니즈가 올해 충분히 반영된 전형이 변경된 게 바로 2025학년도의 전형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니까 이 서울 과기대를 들어가고 싶다 한다면요, 열심히 또 실기와 수능 둘 다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온 학교고 우리 후배들을 위한 영상이다 생각하니까 좀 더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5학년도 처음 변경되는 전형으로 치르는 입시다 보니까 저도 그 입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수능 이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합격 예측 플랫폼 지원에서 2025학년도 기준에서 합격 분석과 그에 따른 수능 입력과 실기 입력까지 다 이제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뭐 작년 기준으로 분석은 가능하지만 차후 저희가 9월, 10월쯤 가면 2025학년도 정시호강 기준으로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분석을 돌려보신다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수능 이후에 수능 난이도나 아이들의 지원자 경향에 따라서 또 입시에 대한 이 분석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최종 원서 접수 전에 서울 과기대 같은 이런 입시 변경이 큰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합격 예측을 미리 다 돌려보시고 지원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직까지 실기에 대한 고민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전국의 패스트세대 입시에 등록하셔서 열심히 또 실기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한다면 언제나 저에게 1대1 컨설팅 신청하시면 이 고정 댓글란에 신청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서울 과기대까지 5개 대학 분석했는데 댓글로 내가 원하는 대학 있다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가급적이면 제가 우선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항상 민쌤TV 열심히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다 생각한다면 좋아요는 항상 필수로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도 있다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앞으로 영상 제작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 최대 이슈 토크호스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나아가는 행복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